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 자녀 중심의 부모 교육 이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번의 교류 분석 이론, 행동 수정 이론, 그리고 기타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의 교류 분석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은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맥길 대학에서 의학과를 졸업했는데 미국에 다시 예일 대학으로 가서 예일 대학에서 그 정신과 수련 과정을 밟았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시민이 되었다고 하죠. 처음에는 그 프로이드 학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려고 하다가 그 프로이드 학회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크게 조금 속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독자적인 어떤 정신 분석과 관련된 이론을 만들어낸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번은 사실은 이제 이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단위를 교류라고 보았던 거예요. 교류. 그래서 이제 교류를 분석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에고, 슈퍼에고, 이득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여지지 않는 거지만 이 번이 얘기했던 그 여기서 이제 보면은 부모의 자, 그 다음에 아이의 자,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분석해 보는 건데요. 이런 교류를 통해서 이것들은 다 보여진다. 상호작용 하다 보면 이게 어떤 자인지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 관찰 가능한 것을 이렇게 조금 찾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 자아 상태를 파악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프로이드와는 좀 다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교류 반응, 이 교류 과정에서 이 자아 상태를 파악해 보는 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이 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교류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했는데 근본적으로 교류 분석에서의 인간은 굉장히 긍정적인 존재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번은 최초의 인간은 굉장히 긍정적인 존재, 왕자 공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가정을 했어요. 수용받을 수 있는 존재, 나도 되게 긍정적이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다 보니 나도 좋고 너도 좋고가 안 된 거예요. 딱 태어나다 보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성인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I'm not okay, you're okay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하지만 너는 굉장히 능력자야. 너는 높은 단계에 있어. 너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태어나면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처음 딱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난 누워만 있어야 돼. 난 배가 고파도 뭐 먹을 수가 없네. 어른이 줘야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I'm not okay, you're oka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천천히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좀 내가 부족하네. 나는 부족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각본이 만들어지는 거죠. 난 부족한가 봐. 너는 굉장히 능력자지만 난 부족한가 봐. 이게 고착되면 인간의 운명을 이 형태로만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이런 상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잠깐 쉬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 나는 긍정적인 상태인가? 나는 굉장히 잘났지만 너는 그렇지 못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인가? 그러니까 잠깐 교류 분석이라는 것은 잠깐 나 상태를 점검해보고 나의 상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목표가 I'm okay, you're okay다 라고 하면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능력이 있고 또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존재예요.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보는 게 권이 생각한 인간이었어요. 자, 그래서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되게 잘 파악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교류 분석 4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인성의 4가지 구조 분석, 그래서 자아 상태를 먼저 분석해 보는 거예요. 나의 자아 상태는 어떠한가?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나의 상태를 먼저 분석해 보고 자아 상태가 분석이 잘 되면 이제 자아 상태에서 자아 상태 간의 교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상태를 분석해 보고 나와 같은 상태와 상대방이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굉장히 아이의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의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인의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자아들이 굉장히 잘 그때그때 작동을 해요. 자, 그런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자, 이런 교류 형태의 어떤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는 것. 자, 이렇게 해서 교류 분석은 자아 상태 구조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아 상태간, 나의 상태, 상대방의 상태를 분석해 보는 것.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목표로 삼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교류 분석에서 상호 간의 교류를 파악해 보면서 상대방은 그러면서 어떻게 자라와서 인생에서 이런 태도를 갖게 됐는지에 대한 각본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자, 이 각본을 분석해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각본을 토대로 어려움이 있었구나. 긍정적인 어려움이 긍정적이었구나. 부정적이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각본을 새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이 교류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교류 분석의 4가지를 조금 여기서 이제 뒷부분부터는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번이 얘기한 것은 굉장히 교류 분석에서 인간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보았던 거.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지를 좀 보고 이 사람이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교류 형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이 자라온 성장 배경을 통해서 어떤 각본으로 성장해 왔는지, 그래서 각본을 부정적인 각본이면 긍정적인 각본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교류 분석의 큰 틀에서 보면은 다뤄야 할 내용이다. 큰 틀에서 보면 이해될 내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교류 분석은 미국 정신과 의사 베네가 개발한 심리치료를 모델로 했고요. 해리스의 I'm okay, you're okay, 그리고 제임스의 Born to Win이라는 책을 조금 활용해서 교류 분석 이론의 어떤 근간을 좀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이론의 개념들을 좀 살펴보면 인성의 구조와 구조 분석에서 자아 상태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중시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부모 자아 상태, 성인의 자아 상태, 아동의 자아 상태, 이렇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아 상태를 3가지로 분석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 부모 자아 상태도 사실은 2가지로 나뉩니다. 크리티컬 페어런트 해가지고 비판적이거나 통제적이거나 한 부모 자아 상태를 CP라고 얘기했어요. 크리티컬 페어런트 에고, 그쵸? 그리고 NP에서 nurturing parent ego 해서 양육적인 부모 자아 상태예요. 굉장히 포괄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그쵸? 뭔가 안아주려고 하고 양육하려고 하는, 그래서 따뜻한 부모의 자아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아 상태도 이 2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금의 성인이 갖고 있는 경우에 부모 자아 상태에서도 비판적인 상태, 또 양육적인 부모 자아 상태 2가지를 다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성인의 자아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덜트 에고예요. 인생에 대해서 터득한 능력, 그리고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 생산적, 적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성인 자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동 자아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일드 에고인데요. 이 차일드 에고는 FC, AC라고 나뉘는데 FC는 프리차일드 에고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자아 상태이고 굉장히 쾌활하고 즐겁죠. 천진난만하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리고 즉흥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자유롭고 재미있죠.
유머러스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FC, 자유로운 자아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A씨는 Adopted Child Ego예요. 그래서 순응하는 자, 뭔가 순종하고 순응하는 아동의 자아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 자아 상태, 성인 자아 상태, 아동 자아 상태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에서 나는 부모 자아 상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성인의 자아 상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자아 상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어떤지에 따라서 나는 부모 상태가 나올 수 있고, 성인의 자아 상태가 나올 수 있고, 아동의 자아 상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다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의 어떤 상황, 상대방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이 자아 상태가 굉장히 균형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야 내가 제일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자아 상태, 성인의 자아 상태, 아동의 자아 상태가 균형을 갖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이런 자아 상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분석해 보는 게 교류 분석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 자아 상태, 그쵸? 이 페런트 에고, 페런트 에고라고 이제 되어 있죠. 페런트 에고에 보면 기본적인 의미는 출생 후 5년 동안의 외부 경험원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이제 경험한 내용들을 토대로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요 부모를 모방해서 학습하면서 형성된 태도, 그 다음에 기타 지각 내용과 그 행동들로 구성이 되는 거죠. 권위적이고 비판적이거나 또는 보호적이고 배려적인 특징을 갖게 돼요. 그리고 부모가 했던 행동을 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또 판단할 수 있을 때 어버이 자아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적인 태도를 보면 뭐뭐 해야 해, 뭐뭐 해선 안 돼, 항상, 결코, 하지마, 걱정 마, 내가 돌봐줄게. 자, 이렇게 언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CP, 그렇죠. Critical Parent Ego. 그래서 이제 비판적인 부모의 그 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Nurturing, 내가 돌봐줄게 하는 Parent Ego도 있어요. 자, 행동적 특징을 보면 비난하는 경우 있죠. 손가락으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한다거나 탁자를 친다거나 위협한다거나 머리를 가로저으면서 금지시킨다거나 하는 거. 이게 이제 크리티컬 피리어드 에고죠. 그쵸? 위로하듯이 안아준다거나 가볍게 등을 두드린다거나 안아준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널처링 페어런트 에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특징적 표정을 보면 주름 잡힌 이마, 근원 표정, 화가 난 표정, 이게 이제 크리티컬 페어런트 에고고, 널처링 페어런트 에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 애정적인 눈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모 자아 상태도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성인 자아예요. 어덜트 에고죠. 이 성인의 자아는 생후 10개월경부터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한 독자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천천히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거나 이해타산적인 특징을 가지고 어떤 정보나 사상을 수집하고 처리하면서 객관적으로 계산하고 있을 때 어른자아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는 성인자아 상태를 가질 수가 없지만 그래도 뭐 5살, 6살, 7살 이렇게 커 나아가면서 성인의 자아가 점점점 커질 수 있죠. 언어적 특징을 보면 왜? 사실은, 제 의견은요, 결과는, 이유는요, 비교해보면요, 제 판단에는요, 조사해보면요, 이렇게 뭔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성인의 자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동적인 특징을 보면 고든 자세, 지적인 호기심,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겠죠. 행동적인 특징으로. 특징적인 표정을 보면 생각하는 표정, 진지하고 예리한 눈빛, 자신의 찬 표정, 감정 없는 차가운 표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인자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동자아 상태라고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아동자아 상태는 출생 후 5년 동안 유아에게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충동을 포함한
다양한 관계에서 경험되는 느낌들로 감정들과 그런 감정들에 대한 반응 양식들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본능적이에요. 직관적이고 또는 수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였을 때 한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생각하고 느낄 때 어린이의 자아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언어적 특징을 보면 와 신난다, 까르르 재미있다, 깜짝이야, 도와줘요, 끔찍해, 무서워, 아 슬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이 아동의 FC 프리 차일드 에고예요. 막 자유로운 거, 까르르 웃고 신나고 재미있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있어요. 어댑티드 에고, 적응적인 차일드 에고일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도와줘요. 뭔가 적응을 했어요. 힘 있는 사람한테 적응을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도와달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쵸? 무서워요. 뭐 이렇게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자유로운 에고일 때는 뭐예요? 신나고 까르르 웃고 슬픈 건 슬프다고 얘기하고 무섭다고 얘기하고 막 이래요. 되게 자유로운 거죠. 행동적인 특징을 보면 즐거워하고 들떠있고 명랑하고 활기차고 뭐 이런 것들, 이건 프리 차일드 에고죠. 자, 머뭇거리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짜증을 부린다거나 눈치를 본다거나 하는 건 뭐예요? 어댑티드 차일드 에고예요. 그래서 뭔가 적응적인 뭐 이런 아이의 자아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징적 표정을 보면 상기된 표정, 순진한 표정, 기쁜 표정 이런 것들은 뭐겠어요? 프리 차일드 에고죠. 자, 근데 이제 슬픈 표정, 비참한 표정, 눈물을 흘리고 눈치를 보고 하는 것들 이거는 어댑티드 차일드 에고예요. 그쵸? 이렇게 교류 분석에서 이제 이 자아에 대한 상태를 파악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나는 어디에 어떤 특징을 더 많이 보이나? 나는 부모자 상태 중에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것에 꽂혀 있진 않나? 아니면 너무 양률적인 태도에 꽂혀 있진 않나? 아니면 성인자 상태에서 나는 너무 성인자 상태에만 강한 것, 부모자 상태는 없고 성인자 상태만 있는 건 아닌가? 또 나는 부모자 상태, 성인자 상태보다도 아동자 상태에 꽂혀 있는 건 아닌가? 특히나 FC, FC는 뭐예요? 굉장히 굉장히 쾌활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거죠. 이런 거에 너무 꽂혀 있진 않은가? 아니면 너무 적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본다거나 이런 거에 너무 꽂혀 있지는 않은가? 아동자 상태에만 꽂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성인자 상태에만 꽂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 자아 상태에만 꽂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거죠. 이게 적당히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기쁜 아동의 자아가 있어야 되는 거고 때로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때로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뭔가를 비판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뭔가를 케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측은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나는 어떻게 가지고 있나,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좀 파악해보는 것도 되게 좋겠죠. 내가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키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번이 이야기한 자아 분석이 되게 중요한 거죠. 나는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아 상태를 분석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약점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번이 생각했던 것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약점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아 상태 기능 분석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P, 부모의 자아, A, 성인의 자아, 아이의 자아, 이 세 가지 자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모의 자아 같은 경우는 양육적인 부모 상태, 비판적인 부모 자아 상태,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자아 상태에도 자유로운 아동 자아 상태, 그렇죠? 수능적인 자아 아동 상태, 요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균형적인 상태에서 다 갖고 있는데 어디에 치우치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골고루 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이 각각의 자아들이 건강하게 움직일 때 가장 좋다. 건강하지 못한 자아가 있다라고 하면 이 자아를 우리가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이 교류 분석을 만든 번은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힘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부족한 데가 어디인지, 부족한 부분이 어느 자인지를 파악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의 자아 상태를 분석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아 상태를 조금 분석해보면 부모의 자아, 그 다음에 이 성인의 자아, 그 다음에 아이의 자아 이렇게 나눠봤는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조금 봤어요. 자, 크리티컬 페어런트 앱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은 도덕적이고 규범적이고 전통적이고 신념적이죠.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비난적이고 지배적이고 편견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자, 널처링 페어런트 앱을 보면 부모 자아를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보호적이고 양육적이고 지지적이고 이해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맹목적이고 과보호하고 과간섭하고 묵인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 자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어요. 자, 여기 성인의 자아예요. 어덜트 앱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이죠. 그렇지만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굉장히 인간미가 부족하고 계산적이고 기계적일 수 있어요. 자, 이 아이의 자아를 한번 살펴보면 FC, 프리차일드 에고를 보면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자발적이고 쾌활하고 창의적이고 자기긍정적이에요. 반면에 충동적이고 자기애가 있고 공상적이고 경거망동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죠. 자, 어댑티드 차일드 에고예요.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적응적이고 타협할 수 있고 신중하고 인내할 수 있어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우유부단해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죠. 의존적이고 그 다음에 적대적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각각의 에고들에 대해서도 부모의 어떤 부모의 자아 상태, 성인의 자아 상태, 아이의 자아 상태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성인의 자아와 또 부모의 자아와 아이의 자아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을 만날 때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인성의 구조들이 자아의 어떤 이 상태들이 자유롭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걸 이제 배타적 자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 자아가 굉장히 강한 경우가 있죠. 이 배타적 자아 상태는 자아 상태가 굉장히 두꺼운 벽처럼 경직되어서 이 교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아 상태 간 교차가 마음껏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라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부모 자아에 고착된 사람들은 비판적일 수 있고 지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게 돼요. 반면에 부모자와 성인자의 영향이 배제되고, 그쵸? 아동자에만 고착되어 있는 경우라면 어때요? 아동의 자아에만 고착된 사람들은 놀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아동자와 부모자의 영향이 배제되어 성인자 상태에 고착된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감정 표현이 없는 컴퓨터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너무 이렇게 경직된 자아를 가지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뭐냐면 오염적 자아 상태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자아 상태가 조금 겹쳐지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이러면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적인 자아 상태는 적절하게 분리되어서 경계가 이완되었다가 바로바로 다른 것들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래서 어떤 상황, 건강한 사람들은 자아 상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적절하게 분리되어야 되는데 분리되어 있지 않고 좀 침범하는 거예요. 경계가 침범돼서 경계가 파손되고 오염된 것들을 오염된 자아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자와 성인자가 침범한 경우, 그렇죠? 부모자가 성인자를 침범한 경우에는 부모가 지시적인 부모의 지시가 이제 자녀의 논리적인 판단 기능을 저해함으로써 강한 편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다. 어떤 성을 가진 사람들과는 절대 상종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부모의 편견이 이제 어쨌든 성인의 자아가 이런 부모의 편견이 성인의 자아가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오염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편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이 아동의 자아가 성인의 자아를 침범하는 경우예요. 아까 전에는 부모의 자아가 성인의 자아를 침범했지만 이제 아동의 자아가 성인의 자아를 침범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동의 자아가 논리적인 기능을 저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감정에 충실하게 하거나 망상이나 환상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장애가 오기도 하죠. 이렇게 아동의 자아가 성인의 자아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정신병력적인 성격을 보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오염적 자아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또 분석해 보는 경우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을 볼 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파악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너무 딱딱하게 자아 상태가 저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뭔가 이 경계가 허물어져서 오염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해보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성의 구조 분석 그리고 구조 분석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도 이 번은 분석해 보았습니다.